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제 소속은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입니다. 외부 강연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생명시스템은 뭐고 시스템 생물학은 뭐냐?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스템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명대학 생물학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정색을 하고 아니 그러면 그냥 생명대학 생물학과로 하지 왜 시스템 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고 다그치듯이 반문을 하십니다. 그럼 저한테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예스, 낚였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물음의 시작은 시스템이라는 외래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의료 시스템, 복지 시스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시스템이 뭐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여러 부분, 파트가,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하나로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죠. 그러면 왜 생명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느냐? 건 이렇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오랫동안 생명체를 뭐라 불렀느냐? 오가니즘, 보통 유기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오가니즘의 영어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organ, 기관의 집합체란 뜻이에요. 그러면 organ, 기관은 또 뭐로 되어 있느냐? 즉 호흡기, 소화기, 수환기 같은 기관은 뭐로 되어 있냐? 바로 조직, 티슈로 되어 있어요. 뭐 간 조직, 위 조직, 피부 조직. 이 조직, 티슈는 또다시 뭐로 되어 있느냐? 세포로 되어 있죠. 피부 세포, 간 세포, 뇌 세포. 이처럼 오가니즘은 구성 요소가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 리빙 시스템인 거죠. 그래도 아직 의문이 안 풀리신다고요? 왜 굳이 그런 이름을 써야 되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생명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인간을 봤을 때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 개체가 곧 오가니즘이었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장기 이식도 가능하잖아요. 세포도 배양할 수 있고 조직도 배양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개체의 죽음이 곧 생명체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체로서의 가장 큰 시스템이 설사 붕괴되더라도 개체로서의 삶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그 하부 시스템, 기관과 조직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내가 어느 시스템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죠. 나는 개체라는 가장 큰 시스템을 말한다. 나는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나는 세포라는 시스템을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생물학에서 생명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이라는 건 되게 신비해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흙과 이런 자연 환경에 있는 흔히 존재하는 평범한 원소 한 30여 가지가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이라는 이 독특한 특성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에서 그런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생명체를 연구할 때 어떤 시스템을 주로 연구하느냐? 세포를 가장 작은 생명의 단위로 보는 거죠. 이건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세포를 가장 작은 생명체의 단위로 보니까 그러니까 단세포 동물이 존재하는 거죠. 단세포든 다세포든 세포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성장하고 번식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려워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세균만 하더라도요.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조화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이거 이름 말할 수도 없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여서 서로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거를 살펴보려면 전체도 볼 수 있지만 부분으로도 봐야겠죠. 그런데 부분만 갖고 전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생물학의 아이콘인 DNA를 보시자고요. 자, 유전자는 생명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생명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을 보세요. 피부세포든 혈액세포든 뇌세포든 뼈세포든 다 똑같은 DNA 갖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모든 세포에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각 세포마다 읽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정보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 이런 거는 시스템 전체에 아주 복잡한 조절 역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이런 시스템, 안팎을 오가는 다양한 신호들과 얽혀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따라서 생명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유전자 기능 하나를 아는 것 갖고는 부족하죠. 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는 거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즉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세포에서 개체, 가장 작은 시스템에서 가장 큰 상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 구성 각 요소들이 아주 치밀하게 연관되어 작용한 결과거든요. 만약 이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삐끗해 버리면은 시스템이 좀 힘들어지죠. 몸이 아프죠.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몸이 더 아파지고, 이게 와해가 되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개체의 사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1세기 생물학은 유전자로 환원해서 유전자만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라 부르고 시스템 생물학이 나온 거예요. 시스템 생물학은 한마디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연구 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생물학은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화합물 사이를 오가는 그런 상호작용, 그 네트워크를 규명을 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걸 이해하려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것이 바로 시스템 생물학이에요. 영어는 systems biology. 반드시 복수가 돼야 돼요. 왜? 시스템이 여러 개니까. 시스템 생물학은 이런 개별 요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을 이해하는 것 갖고선 각 시스템 수준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상호작용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숲에 비유해 보자고요. 18세기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세로 갔어요. 밖에서 봤어요, 인체를. 아, 이렇게 생겼구나. 팔다리 있고. 그리고 해부 정도 해봤죠. 그러다가 현미경 발명되면서 세포를 알게 됐어요. 세포를 알고 그 안에 핵을 알게 되고 점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와 똑같죠? 밖에서 숲을 보다가 이제 숲 안으로 한 발 들여놓고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53년에 DNA 구조가 규명이 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숲을 막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길의 완성이 뭐로 끝나느냐, 바로 2000년이 들어서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사업이 완료되면서 초안이 나왔고, 2003년에 드디어 인간 유전체를 99.9% 정확도로 완전히 해독을 했죠. 이른바 우리가 유전체 지도를 손에 쥐는 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지도를 갖고 숲 밖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숲을 바라볼 때는 그냥 신기할 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에 막 나무가 흔들린다, 뭐가 소리가 난다, 저건 뭐지? 상상만 했겠죠. 근데 지금은 지도가 있어요. 저 안에 어디 뭐가 있고 뭐가 하니까 저게 저러면 여기가 뭐가 있을 거야. 정밀 지도를 가지고선 숲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 생물학이 가능해진 거죠. 21세기 생물학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이 생물학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학문과 융합을 해서 많은 융합 연구를 하고 있죠. 의학과 환경, 공학과 하면서 바이오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이오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봐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올로지라는 거는 각각 생명과 학문을 뜻하는 비오스, 그리스어죠. 비오스와 로고스 합쳐진 말이에요. 언젠가 응상물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 그리스어 비오스라는 말에는 강세가 앞에 비오스 하면 활, 강세가 뒤에 비오스 하면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활이 생명을 뜻하지만 하는 일은 죽음이다.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기본적으로 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무기입니다. 이 철학자는 어떤 의미였느냐?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과 일치하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의 죽음을 담보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이 21세기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생물학을 보면서 철학자의 연호 유희가 겹쳐질 때 어떤 걸 보냐면, 현재 지금 우리 생물학의 생명체의 변형, 복제를 넘어서서 이제 설계와 생명체의 제조까지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비오스에 담긴 두 얼굴, 야누스적인 얼굴이 얼핏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이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행복을 선사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우리 응생물학을 통해서 현대 생물학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쓸모를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